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메의 주식뉴스공장 3월 27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군들 움직임 아침에 약간 우려했던 부분, 하이닉스 마이너스 2.5% 정도 조정이 좀 나왔고, 삼성전자도 약간 약세, 1%는 아니지만 0.6%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 반해서 포스코는 5% 정도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아침에 약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코멘트를 좀 드렸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품목 자체가 아직 뭐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뭐 중국에서 오케이를 할지, 여기에 대해 지금 논의 부분들을 하고, 뭐 문호시 재무장관이 막 방중을 한다 하면, 서로 이제 더 큰 틀의 합의 부분들이 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일단 별도로 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가 되면서 지수는 뭐 소폭 올라왔습니다만은 개별 대형주군들 섹터 움직인 부분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 UAE의 협력 증진 기대감 부분들 보면서 원자력이나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르게 상승 부분이 나왔고, 관세 유예 부분들 받았던 철강이 이제까지 뭐 한 달 동안, 뭐 2, 3주 동안 계속 미운 오리였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백조로 탈바꾼 부분들이 좀 됐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5%, 선물은 뭐 1000계약에서 1900계약 정도 마이너스권 갔다가 900계약에서 마이너스 920계약 끝났으니까 뭐 이 정도면 보통 정도인데, 코스닥 가지고 뭐 열심히 흔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군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눌러놓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향후에 시장이 지수가 움직였을 때 그리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IT 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작년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 때 IT 외에 경기 민감재 산업재 섹터 부분들은 수익률 격차가 물론 조금씩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허리군에 해당되는 진짜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살아났을 때 움직이는 섹터의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허리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종합지수 자체가 전에 고점, 그다음 그 이후에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온다 하면 이건 하나의 작은 신호가 아니라 지수 3000의 큰 움직임 부분들이 서서히 워밍업이 되고 있구나. 워낙 여기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매일 제가 아침 모닝 브리핑하고 마감 브리핑을 얘기하면서 종목군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게 이제 그런 성향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 이제 누구나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사서 오늘 바로 수익 내고 내일 또 매도해가지고 수익 내서 또 다른 종목군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 내고 계속 수익을 내는 그런 그 성향 부분들을, 아니면 그런 투자 부분들을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렇게 포석 부분들을 좀 조급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급등주를 따라가게 되는 거, 저가주를 따라가게 되고 그 스캘퍼가 돼요. 그리고 피폐해져요. 그리고 투자 심리 부분들은 작은 거에 상당히 센서티브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은행 이자 지금 1%도 안 되는 그 금액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은행 이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주겠지. 정기적금도 마찬가지로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여기 시장만 오면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오늘 내일 우리가 지난주에 급락들이 나오고 이번 주는 급등 부분들이 종목군별로 나오는데, 보세요. 전체 흐름 부분들은 크게 변동상이 없는데 하루하루의 시세의 의미 부분들을 크게 둔다고 하면 자기가 계속 거기에 투자 심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글로벌 경기 부분들은 무역 전쟁이라는 얘기 부분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두 가지 포인트 부분들을 집중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필청취의 내용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많은 생각 부분들에서 이게 깔때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세에 큰 의미 부분들 두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6개월 후의 시세, 1년 후의 시세 이것이 중요한 거지 오늘 하루하루의 의미 부분도 크게 두지 마세요. 장 보고 그 다음에 이슈원트도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간 자체를 한정을 주지를 않았죠. 그 구성 부분들 할 때. 왜? 그 기간 자체를 하다 보면 물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거 저도 마찬가지고 빨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투자 심리에서 지지 마시고 일단 시작할 때 그걸 지지 말고 시작하시라는 의미 부분들이 더 많은 의미 부분들 거기에 좀 포석 부분들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올해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지나와서 보면 별게 아닌데 그때 투자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손절매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왜? 전저점이 깨지고 5일선이 깨지면 그 전에는 올라갈 걸 믿었던 믿음 자체가 그림, 차트에 다 무너져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이 보여지는 그림이 있죠. 그림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중국과 미국과 무역 분쟁 부분들은 2005년도에 중국의 GDP의 수출 비중 자체가 35%고 2018년도가 18%로 많이 줄어서 내수가 소비가 확대됐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부분이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5%고 포스코가 5%의 상승이 나오고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움직임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그 환율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되게 강조해뒀던 부분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카드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중국 위안화가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절상이 속도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로 미국이 중국에게 원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개방 속도가 강화된다 하면 이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게는 한편으로는 큰 기회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개별적인 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을 지금 출장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대략적으로 지금 그림 부분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건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로 봐요. 왜? 거의 어느 기간대죠? 지난번에 풀려난 이후에 계속 집거했고 또 처음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뭐 독일의 지멘스, 그다음에 뭐 벤츠, 폭스바겐, 네덜란드의 필립스, 스위스의 로슈, 그다음에 뭐 핀란드의 스타트업, 스웨덴의 발렌베리, 이탈리아의 마그네티 마넬리, 자동차 IT, 신수종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3년간 M&A 일지 부분들을 보더라도 매년마다 큰 건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됐죠. 2015년 루프페이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는 하만이 제일 컸고 그 다음 2017년에는 뭐 이너틱스나 플런티가 있는데 이거 뭐 작은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집거를 하고 지난주에 80주년 뭐 별다른 코멘트 부분들이 없는데 지금 요런 같은 경우는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물론 언론 통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SBS 뉴스에서 에버랜드 땅값, 공시지가 변경, 급등 가능성, 급등 부분들이 진행된 후에 전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관련된 뉴스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뉴스를 찾아서 보시면 어떨까. 그 와중에 지금 해외로 지금 출장 부분들 나갔어요. 뭔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삼성 전장 예전에 미전실에서 삼성전자 계열의 태스크포스, 그 다음에 전자 외 기업의 태스크포스, 그리고 생명 금융 관련된 삼성생명 쪽의 태스크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움직이면서 뭐 삼성물산 뭐 레미안을 브랜드를 포기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 본사 강일동, 하일동 저 강동구 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동하고
모려기기가 판교 쪽으로 집중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위치 이동 부분들이 좀 되죠.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 이동 부분들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생기면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중형주급도 마찬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출렁거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멘텀 측면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뭐 15일 정도 이제 품목, 그 다음에 30일 정도 업계 의견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환율 조정.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면 두 가지 조정본도 되면 미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줄어드는데, 첫 번째 환율 조정. 말씀을 드린 대로 위안화 절상. 예전에 과거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레이건 시절에도 플라자 합의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보호무역을 집중적으로 했다가 일본, 독일 이런 쪽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약간 인위적인 환율 부분들이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은 내리고 저쪽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위안화 강세, 일본 엔화의 강세,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 부분들이 했던 게 플라자 합의 부분들이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과거의 케이스 부분들 하나 같이 분석한다고 하면 위안화가 절상, 강세가 됐을 때에는 아시아 증시가 은근히 랠리가 나와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세요. 첫 번째. 근데 지지난주에 이런 가능성 부분들을 플라자 합의 부분도 여러 번 언급 부분들을 좀 드렸죠. 그런데 위안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수요 조정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 조정 부분들은 LNG 쪽 부분들 대폭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볼 부분들은 수요 조정 측면에서 뭔가 시장 개방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 초에 중국이 상품 시장 부분들을 오픈을 했을 때, 개방을 했을 때 원자재 급등 나왔고, 조선주도 급등 나왔고, 화학주도 급등 나왔고, 이런 케이스 부분들이 템베거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걸 많이 말씀드리죠. 이거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템버거의 시장 자체가 중국의 상품 시장이 개막이 되면서 이런 변화 부분들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의 상품 시장에 준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 여러 가지 개방 스케줄, 인터넷 등 폐쇄됐던 부분들이 중국과 미국이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작년에도 이런 내용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시리아 미사일 발사라도 이걸로 약간 묻혔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 부분들이 서로 논의되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중국 2000년대 상품 시장의 개방에 준하는 파급력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로 움직이질 않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들이나 섹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권을 두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겠죠. 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하면, 첫 번째, 두 가지가 다 진행된다 해도 우리나라한테 플러스 요건이고, 하나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 부분도 진행돼도 우리나라 시장한테, 아시아 증시에는 이제까지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을 만들었던 게 역사적인 케이스라 하면, 이 두 가지가 아니면 하나가 되더라도 은근슬쩍 대형주군에서 템백의 움직임 부분들 스물스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겠죠. 이걸 보셔야 돼요. 합의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이런 방향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고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정치에서 체크, 별표 두세 개 정도는 일단 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돼요.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후보군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종목군 투자 부분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거나, 이거 어떻게 보면 장보고 들어가는 거죠. 직장인을 위한 보물창고점 이런 종목군이 있으면 추세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의 움직이고 오늘 5% 빠지고 3% 오르고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할 때가 아니야. 물론 빨리빨리 수익을 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큰 추세 부분들의 가능성, 물론 지수 자체가 지금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뭐 무역전쟁이 2라운드가 될까 안 될까 막 이거 부분도 계속 논의 부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다음 수습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다음 그림 부분들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체크 포인트 부분들이 체크리스트가 하나씩 리스트가 줄어드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불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용 물량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파동 부분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파트너에서 위안화 절상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조금씩 꿈틀꿈틀하는 신호 부분들이 나왔고 1월 신호가 나왔을 때 아시아 증시는 긍정적이었던 케이스의 역사적인 사례 부분들이 많다는 거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장보고 2호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두 번째 움직임 부분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하루의 움직임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매일매일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은행이자 항상 말씀을 드리죠. 1년 동안은 복지부동인데 주식시장에만 오면 우리가 안절부절해요. 그거 보지 마시고 6개월, 1년 뒤에 내 주가의 위치 부분, 내 포트의 위치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의 5%,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5%,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부분하고 중국에서 수요하고 만약에 수요라는 수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환율 조정하고 이 수요 조정 부분에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권 부분들을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3월 27일이네요. 3월 27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